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또 신제품을 발표했죠. 이거 발표하는 거 보면서 정말 예쁘다, 이 제품들이 예쁘다 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색깔에 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컬러에 물들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2022년 5월에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색과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색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웠는데요, 읽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책이 한 권 나올만 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 간략하게 할 테고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아주 재밌었던 내용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밥 햄블리십니다. 원래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타임지, 그리고 선데이 매거진 같은 미국의 유수 매체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1990년에 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하게 됩니다. 햄블리 앤드 울리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는 사진, 미술, 그리고 저술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저자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뭘 보든지 간에 이걸 색깔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대단한 능력이다 싶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케찹과 겨자, 웨딩드레스, 그리고 컨테이너, 수출용 컨테이너, 이게 모두가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색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보시면 그 의미하는 바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책에는 재밌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색깔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간은 몇 가지 색을 구분할 수 있을까? 또 미국의 백악관은 어쩌다가 흰색이 됐을까? 네, 이런 질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색깔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을 해석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요즘은 남자도 미용실을 가니까 이걸 이제 잘 볼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발소를 갔죠. 지금도 이발소가 있습니다만 예전하고 비교하면 숫자가 많이 줄었죠. 자, 예전엔 남자들은 항상 이발소를 갔었고, 갈 때마다 문 앞에 이게 붙어 있는 걸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원통형 회전 간판이죠.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이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발소 앞에는 무조건 이 간판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흰색과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고요, 근데 파란색을 쓰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피, 빨간색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흰색은 당연히 깨끗한 붕대가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은 주로 북미식 회전 간판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란색은 사람의 정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이쯤 되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발소가 병원도 아니고 왜 저런 해석을 하지? 네, 이런 생각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전엔 이발사가 의사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전 이게 상당히 놀라웠는데,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발사, 의사.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때 유럽에서는 주로 전쟁 중에 혹은 전쟁 후에 부상병을 돌보는 일을 바로 이발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의사가 있긴 했습니다. 의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의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사람들은 내과 의사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약초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했기 때문에 약초의사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좀 스스로를 고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체 신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평가를 한 거예요. 또 실제로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는 뭐 큰 성에서 귀족의 건강을 돌보고 이런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직접 사람의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하는 일은 천시했던 거죠. 네, 지금하고 참 많이 상황이 다르죠. 근데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세시대 땐 치료제가 없었죠. 그리고 마취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취 없이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되죠. 고름을 짜내고 썩어가는 다리를 자르고 이런 일을 하면 환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게 되죠. 게다가 신음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네, 그러니 이런 일은 하층민이 해야 한다라고 의사들, 내과 의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럼 그 하층민들 중에서 왜 하필 이발사가 그 일을 했느냐, 이것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발사는 면도칼을 사용하죠. 칼입니다. 면도칼도. 그러니 이 사람들은 머리칼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리도 절단할 수 있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이발사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세시대 사원에서는 수도승들이 머리를 밀었죠.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의 정수리 부분을 동그랗게 밀었습니다. 이건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하고요, 위생상의 이유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머리를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이발사가 사원에서 필요했던 거죠. 각 사원이 이발사를 고용을 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발사들이 각종 의료 행위도 같이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피 뽑기, 병에 걸리면 피부터 뽑는 게 그때 관행이었다고 해요. 또 썩은 이 뽑기, 관장하기, 부항뜨기, 네, 이런 걸 했고 또 약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연고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발사가 유럽에선 중세시대 때 거의 의사 일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좀 정확히 말하면 외과 의사 일을 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회전 간판인 거죠.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고 흰색은 깨끗한 붕대를 상징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그저 보고 지나치던 간판인데, 근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그 간판에 담겨 있다는 걸 이 책의 저자는 놓치지 않고 잘 지켜봤다가 이렇게 책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살색이라고 부르는 색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선생님들이 살색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기억도 납니다. 왜냐하면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돌이켜보면 색이 우리 일상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알 수가 있더라고요. 뭐 지배적인 영향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제품을 보면서 저 컴퓨터 혹은 저 핸드폰 너무 이쁘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디자인도 있겠지만 색상도 한몫을 하는 거죠. 그 디자인 때문에, 그리고 그 색감 때문에 애플 제품을 고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색이 우리 일상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런 책을 보면 참 반갑더라고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참 반갑고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거죠. 밥 햄블리시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 참 반가웠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책 소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